노스토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로이가 멸망하던 날 자신의 신전에서 일어난 불경한 행위에 처녀신 아테나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여신상을 붙들고 애원하는 카산드라를 강제로 끌어내고 겁탈한 작은 아이아스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오디세우스 등이 그의 처벌을 주장했지만 작은 아이아스는 오히려 신전으로 달아나 아테나 여신상에 매달려 애원하여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못하자 여신은 더욱더 분노하였죠. 이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항해가 위험해졌음을 모든 그리스 장수들이 알게 되었는데 빨리 출발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쪽과 헤카톤베를 바쳐 여신을 달랜 후 떠나자는 쪽으로 갈라져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맨 먼저 네스토르, 디오메데스가 떠났고 곧이어 메넬라우스도 달아나듯 트로이를 떠났습니다. 반면 아가멤논과 일부 지휘관들은 여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성심껏 제사를 올리고 출항을 준비하였죠. 항해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 아킬레우스의 혼백이 아가멤논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의 분노와 인간의 복수심 때문에 귀한 길과 고향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하였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로 들며 누구도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마침내 아가멤논과 다른 지휘관들이 트로이를 뒤로 남겨두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테네도스와 레스보스를 거쳐 에게해를 건너려 하였죠. 한편 그리스 군이 떠나자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비를 퍼붓고 여러 강의 물줄기들을 끌어와 그들이 건설한 방벽과 호를 허물었습니다. 이것들을 지으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한편 그리스 함선들이 에우보이아의 카페레우스 곳 가까이 이르자 아테나는 제우스에게 그리스군의 불경함을 성토하며 징벌을 내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우스가 이를 허락하자 포세이돈은 곧장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켰죠. 많은 함선들이 폭풍우의 먹이가 되어 부서지거나 먼 바다로 떠밀려갔고 일부는 카페레우스 고지의 해안으로 떠밀려갔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나우플리우스가 횃불을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스 군사들은 불빛을 보고 안전한 포구가 있을 거라 여겨 함선들을 몰아갔는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선들을 맞이한 것은 암초들이었습니다. 많은 함선들이 암초들에 부딪혀 침몰하였고 나우플리우스는 해안에서 기다리다가 헤엄쳐 살아 올라오는 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일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의 아들 팔라메데스가 반역죄로 몰려 죽은 일에 대한 복수였죠. 나우플리우스는 복수의 일환으로 트로이로 간 남편들이 새 여인을 얻어 결혼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리스군 지휘자들의 아내들이 바람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 디오메데스의 아내 아이기알레이아, 이도메네우스의 아내 메다 등이 그의 부추김에 바람이 나 남편을 배신하였죠. 팔라메데스가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죽었기에 나우플리우스가 가장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오디세우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의 본대와 동행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돌아오지 않아 직접 복수할 수 없었죠. 나우플리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를 찾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귀한 길에 바다에서 죽었다고 거짓으로 꾸며 전하였는데 그의 말을 믿은 안티클레이아는 끝내 슬픔에 빠져 죽고 말았죠. 이것으로 아들의 복수를 마쳤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나우플리우스 역시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노인이네요. 아무튼 신이 분노로 보낸 폭풍우와 아들을 잃은 한 노인의 복수의 조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카페레우스 고제 바다에서 겹치며 많은 함선들이 파괴되었고 트로이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카페레우스 고은 이 일로 자일로파고스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분노를 초래한 원인인 작은 아이아스는 아가멤논의 함대와 함께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크리스인들을 태운 40척의 함선들을 이끌고 참전하였었죠. 그의 함선들도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배는 폭풍우를 뚫고 암초들도 피해 위험에서 빠져나가려 하였죠. 그러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의 허락을 얻어 직접 벼락으로 그의 배를 내려쳤습니다. 그의 배는 파괴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아스는 작은 바위 섬에 매달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포세이돈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준 것이었죠. 죽음을 피했다고 생각한 작은 아이아스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신에게 들으라는 듯이 신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라며 하늘을 향해 외쳤죠. 이 말을 들은 포세이돈이 분노하여 삼지창으로 바위섬을 내려쳤습니다. 바위섬은 산산이 부서졌고 작은 아이아스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의 시신은 미코노스까지 떠밀려왔고 테티스 여신이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3년 뒤 작은 아이아스의 고향 로크리스에는 가뭄과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과 해결을 위해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은 아테나 여신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로크리스의 처녀 2명을 트로이의 아테나 신전 또는 아테네의 일리움이라는 마을의 아테나 신전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죠. 로크리스에서는 제비뽑기로 2명의 처녀를 뽑아 곡물과 함께 아테나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신전에 허드레질을 해야 했고 한 명이라도 죽으면 새로운 여인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기원 3세기경 로크리스의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정복되어 파괴될 때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아스 외 아가멤논의 본대와 동행한 장수들도 알아볼게요. 둘리키온에서 40척의 함선들을 이끌고 참전했던 메게스와 테살리아의 마그네테스에서 참전한 프로토오스 등이 카페레우스에서 죽었습니다. 테살리아의 키푸스에서 22척의 함선을 이끌고 참전한 구네우스는 폭풍 후에 밀려났고 결국 리비아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르카디아에서 60척의 함선으로 참전한 아가페노르는 폭풍 후에 휩쓸려 키프로스에 닿았고 그곳에 정착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보이오티아의 오르코메노스에서 참전했던 아레스의 쌍둥이 아들 중 아스칼라포스는 트로이의 전투에서 죽었고 살아남아 귀향하던 이알메노스의 배는 콜키스에 닿았는데 그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했습니다. 아테네에서 50척의 검은 함선들을 이끌고 참전했던 메네스테우스는 폭풍 후에 미마스로 밀려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멜로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지 않았고 멜로스의 왕 폴리아낙스가 죽자 자신이 왕이 되어 멜로스를 다스렸죠. 필록테테스는 고향 멜리보이아에 무사히 도착하였지만 고향은 이미 반란으로 다른 이에게 왕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였는데 결국 칼라브리아 지방 크리미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오랜 방랑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아폴론 신전을 지었습니다. 필록테테스가 지었다는 이 신전은 현재 흔적만 남아있죠. 또 그는 자신이 가진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이 신전에 바쳐 봉인하였다고 합니다. 크레테의 이도메네우스는 80척의 대규모 함선들을 이끌고 참전하였습니다. 그 역시 아가멤논의 본대를 따라 귀향하다 폭풍우를 만났죠. 그는 함선들과 그의 군사들을 구해준다면 고향에 도착해 처음으로 본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포세이돈에게 빌었습니다.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그의 함선은 폭풍우를 뚫고 무사히 크레테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에서 내릴 때 아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고 반겼는데 아들이 고향에서 처음으로 본 생명이 되고 말았죠. 그는 포세이돈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도메네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에 노하여 크레테에 역병을 내렸습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그를 추방하였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로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의 콜로폰으로 가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도메네우스는 청동 거인 탈로스의 아들 레오코스를 수양아들로 삼았고 나중에 딸 클레이시라와 결혼시킬 생각에 약혼까지 시켜놓았습니다. 그가 트로이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우플리우스의 꿰매 빠진 메다는 남편을 배신하고 레오코스와 부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메다로부터 크레테의 권력을 쥐게 된 레오코스는 메다마저 죽이고 왕국을 차지하였습니다. 한때 약혼녀였던 클레이시라와 이도메네우스의 아들들까지 살해하였죠. 이도메네우스는 트로이에서 돌아오자마자 레오코스에 의해 크레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군에서도 손꼽히는 장수로 많은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왕국과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씁쓸한 결말이네요. 참고로 모차르트는 이도메네우스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오페라를 작곡하였습니다. 바로 이도메네오라는 작품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귀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톨리아의 칼리돈에서 참전한 토아스는 폭풍 후에도 무사히 귀향하였고 왕으로 복귀하여 칼리돈을 다스렸습니다. 훗날 귀향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모두 죽여버린 일로 이타카에서 쫓겨났을 때 토아스는 그를 맞이하여 딸과 결혼시켜 주었죠. 아가멤논 역시 폭풍 후에 휩싸였는데 그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